안녕하세요. 제가 말이에요. 이재명이 헛소리를 찰지게 하길래 또 아침부터 아니 새벽에 계속 자료를 좀 찾다가 이거는 까먹기 전에 자료 이렇게 정리했을 때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좀 찰지게 좀 얘기 좀 해놔야겠어요. 이재명이요 이렇게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지시였다. 이런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백현동 총정리를 해야겠다. 일단은 이재명이 검찰 출석해야 됩니다. 백현동 관련돼서 이거 빼박이라고. 이재명이 구속되면 백현동 때문에 구속될 거라고 제가 저하고 동기 형님이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 이재명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의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백현동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옹벽이죠. 옹벽을 왜 했냐. 여기를 용벽을 이렇게 깎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걸 옹벽을 왜 깎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쭉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그리고 위로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야 보여요. 여기 보면은 성남에 공항이 있어요. 여기 공항. 성남공항이 있는데 성남공항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성남공항 활주로를 이걸 일자로 그려보겠습니다. 성남공항 활주로 이렇게 쭉 해서 지금 파란선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지금 파란선을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여기가 점점 두껍게 이렇게 칠할게요. 이렇게 공항의 활주로랑 일직선상에 이 옹벽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일직선상에 옹벽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 아파트의 활주로의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아파트가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방해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 부지가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은 이유가 옹벽 이렇게 아파트가 된 이유가 아파트를 산 위에다 지면 비행기 활주로에 걸리기 때문에 서울공항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움푹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인허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옹벽 아파트 이런 이름으로 네이밍이 된 게 이제 옹벽을 깎은 이유가 서울공항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서울공항 활주로 직선상의 부지기 때문에 아파트가 공중으로 삐죽 솟아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산을 깎아서 50m를 산을 푹 깎아가지고 그 밑에다가 아파트 부지를 만든 게 그래서 아파트 부지를 그렇게 만든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임대주택 10%예요. 자, 대한민국에 여러분 공공주택을 지으면 임대주택은 10%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 의무사항이니까 저기 성남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불법은 아니다. 우리는 법에 있는 게 지켰다 이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땅과 관련돼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은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 이하입니다. 건폐율이 20% 이하예요. 건물이 땅을 20% 이상을 덮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적률은 50%에서 100% 그게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는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자연녹지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에서 100% 그게 자연녹지다. 자, 그래서 원래 있었던 게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죠. 원래 있었던 식품연구원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한국식품연구원은 이렇게 자연녹지에서 건폐율 20% 이하와 용적률 50에서 100% 그리고 4층 이하의 건물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은요. 자연녹지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지금 여기 이 땅이 이렇게 밑으로 훅 꺼져버린 거죠. 산을 다 깎아버려가지고. 이게 원래 백현동의 원래 모습, 백현동에 원래 있었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었던 자연녹지에 4층 이하짜리 건물로 저렇게 있었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때 여러분 그 혁신도시라는 게 생겨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있었던 정부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렇게 강제 이전시키잖아요.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명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을 팔아야 돼요. 자연 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50이어가지고 자연 녹지에 건물을 지면 요렇게까지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연 녹지면 이거 개발이 되겠어요? 건폐율 20에 용적률 50짜리가 50에서 100짜리가 이게 여러분은 저기 사가지고 이게 돈 되겠냐고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용도 변경이 들어갑니다. 용도 변경 요청이 들어오고 용도 변경이 들어가요. 성남시에 들어간 게 2014년 8월 21일입니다. 2014년 8월 20일에 이거 용도 변경 해주세요. 이거 팔아야 되는데요. 이거 하면서 그래서 MOU 계약자 정바울 씨 회사하고 해가지고 이거 이 MOU 해가지고 이거 우리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로는요 팔기 힘들 것 같아요. 누가 이거를 자연 녹지를 사가지고 하겠어요. 이거 팔아야 되니까 바꿔줘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싫어요. 그럽니다. 용도 변경 요청을 성남시가 2014년 8월 20일에 1차로 까요. 14년 12월 18일에 2차로 깝니다. 두 번을 까요. 용도 변경 안 해줘. 자연 녹지에다가 사가지고 이런 건물 지어. 사가지고 이런 건물 지으면 되겠네. 요거 보시고 건폐율하고 건폐율 20% 이하에 용적률 50에서 100으로 자연 녹지에다가 자연 녹지 사서 자연 녹지로 개발하면 되겠네. 뭐 이거 두 번 깝니다. 까는데 갑자기 정바울 씨가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 1월 21일에 김인섭 씨를 영입해요.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2월 24일에 용도 변경 신청해 받아주겠다. 용도 변경 신청을 수용하겠다고 성남시가 얘기를 합니다. 용도 변경을 두 번을 깠던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3월 30일에 용도 변경을 세 번째로 요청을 하니까 그때 알았어 합니다. 그때 용도 변경 조건으로 성남시가 내세우냐면 임대주택 100% 건설을 내세워요. R&D 용지 및 건물 그리고 기부 체납 요거로 이제 용도 변경 조건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줄 건데 그런데 임대주택 100% 지어야 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참여해야 된다. 이게 2015년 3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벌겠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 돈을 못 벌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검토보고서를 결재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자연녹지가 준주거지로 4단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요. 준주거지는 건폐율이 여러분 70% 이하입니다. 건폐율 20% 이하로 하다가 건폐율이 20%에서 70%로 건폐율이 3.5배가 점프가 됐죠. 용적률은 50에서 100%에서 200에서 500%로 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던 요런 거에서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 용평 아파트 이렇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난 다음에 4월 2일에 결재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9월 7일에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 고시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조건을 바꿉니다. R&D 부지에 건물까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자가 제안을 해요. 그거 건물은 못 지어주겠고 건물은 그냥 말고 땅으로 받으면 안 될까? 그리고 이거 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 분양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해가 바뀌고 2016년 1월 7일에 그렇게 해줘요 얘네들이. 그래서 임대주택 100%로 됐었던 게 일반 분양 90%로 개발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맨 처음엔 여러분 요렇게 생겼던 땅이었다는 거, 요런 건물만 있었던 땅이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데다가 기부 체납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보세요. R&D 부지 있죠. 아까 R&D 건물까지 기부 체납을 해야 됐던 거, 그냥 땅으로 드릴게요. 건물 지을 필요 없어지죠. 사업자가 돈을 아끼는 겁니다. 그 R&D 부지가 요겁니다. 요거 파란색으로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R&D 부지예요. 요게 R&D 부지입니다. 이게 무슨 R&D 부지 그냥 땅이지, 땅덩어리지. 여기가 이제 땅이에요. 원래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었던 R&D 부지가 그냥 건물도 없이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기부 체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 요렇게 보이시는 거 있나요? 요렇게 해서 약간 나무 색깔 약간 다른 거에서 요렇게
요렇게가 이게 공원으로 기부 체납을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건설된 면적이 47%에 기부 체납한 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53%. 그래서 53%나 기부 체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쓸모도 없는, 이거 여기 그러니까 옹벽을 지어놨으니 이 가파른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 공원 있잖아요. 이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이용하지도 않는 공원 이렇게 만들어서 기부 체납했다고 하고, 그리고 R&D 센터 건물까지 지어주기로 했었던 R&D 센터는 건물 없는 땅만 주면서 R&D라고 이름만 붙인,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하던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 개발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 그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용도 변경을 해주는, 그게 임대 100%의 조건으로, 그리고 공공성 강화한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임대 100%로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이거를 공공임대가 10%에 일반 분양이 90%로 이렇게 사업자를 위해서 바꿔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혜죠.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저기다 서고, 그리고 이 아파트가 골프장 조망에,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 다시 보면요, 이거 요렇게, 여기 보십니다. 보이면 이렇게 좀 줄일게요. 그래서 보이시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바로 이렇게 골프장이 있는 겁니다. 여기 요렇게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조망권은 골프장 조망에 뒤에 녹색 이렇게 야산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 아파트는 전망이 완전히 그린, 그래서 이게 아파트 이름이 포레스트거든요. 이런, 여기, 그리고 그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0억까지 갑니다. 펜트하우스 50억 지금 매매로 되고 있는. 그래서 성남 최고가 아파트, 그래서 이게 펜트하우스의 경우에 이렇게 골프장하고 야산하고 해서 이렇게 포레스트, 숲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아파트가 탄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얘기하는 게 용도 변경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였다, 이런 거거든요. 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거예요.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어요.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지금 식품연구원 여기 지금 백현동에 있다가 전라도 완주군 이서명으로 이주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지금 이 백현동이 혁신도시 조성 및 특별법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에서 종전부동산,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이, 이게 이제 종전부동산이 돼서 이 종전부동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팔으라고 파는 걸 권장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인가, 이 땅을 팔아야 되는 게 의무고, 그러니까 이게 팔아야 되니까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의무냐, 성남시에서 물어봐요, 국토부에. 거기서 이제 그 국토부의 답변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적이 것 해라. 그러니까 적이라는 말이 한자인데 그냥 알아서, 적당히 알아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법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판단해서 알아서 판단해라. 적절하게 판단해라. 알아서 판단해라. 이게 적이 판단하라라는 뜻인데, 그걸 가지고 이거를 용도 변경하는 거는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엔 용도 변경하는 것뿐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임대주택 아파트 100%로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10%로 만든 거는, 그거는 왜 그랬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빼줬니? 그거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 아니라고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끼워 넣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였다라는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이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강요했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국토부 회신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였고, 이 용도 변경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의 영향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했다? 그거 무슨 근거로? 그리고 정바우 씨가 이미 자백을 했어요. 200억은 김인섭 100억, 이재명 100억 이렇게 됐다고. 응?
이렇게 로비스트가 요구한 200억 김인섭이죠. 그중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이 갖는다 생각했다. 이게 정바울 씨가 벌써 자백한 내용이고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팔아먹어야 되니까 용도 변경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이런 게 국토부가 강요를 했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재명이 헛소리 오지게 하는 거다. 자, 이거 백현동 관련돼서 한 번 정도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왜 옹벽을 팠느냐? 서울공항하고 활주로하고 일직선이 돼서 그 산 위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산을 팍 까가지고 산 속에다가 쏙 들어가는 아파트를 만든 이유는 서울공항 활주로하고 일직선상에서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임대주택 맨 처음에 10% 그거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니네가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주택 100%하고 성남도시공사를 니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깠다가 한 번, 두 번 용도 변경 깠다가 3차에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그게 이제 2014년 3월 30일에 벌어졌었던 얘기인데 그걸 니네 스스로 엎었잖아. 왜 그렇게 엎었냐는 거지. 사업자한테 돈 벌게 해주려고 그렇게 엎은 거고 그리고 R&D 센터에 건물 저주기로 한 것도 니네가 뺀 거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사업자 돈 벌라고 그렇게 편의를 봐준 거에 대해서 뭔 박근혜 얘기를 하냐. 김인섭이 로비를 하고 정바울 사업자가 이렇게 돈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진상이 인허가를 내준 거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물론 대깨문들은 그렇게 대깨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개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자 일단 이렇게 백현동과 관련돼서 여러분 총정리했습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백현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을 만큼 제가 싹 다 정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헛소리 좀 그만하고 오라를 받아라. 요새는 수갑이죠. 수갑 차고 수의 입고 감옥 들어가자. 더 이상 질질 끄지 말고 이제 요번 주에는 이재명이 조사받으러 가고요. 난 조사받다가 증거인멸 기타 등등 가능성으로 그냥 바로 구속영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피의자 소환됐다가 그냥 구속영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재명 헛소리 하는 거 보세요. 충분히 밖에서 작업질 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